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 저는 예수마을교회 장하길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시민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강의를 쭉 하면서 영국 사회가 이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했을 때 칼 마르크스가 앞으로 영국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지금 학대받고 어려움 중에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 공산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의 영적인 지도자인 요한 웨슬레가 그가 깨어나서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 하면서 그가 일으킨 운동이 바로 국민 시민운동입니다. 이 시민운동을 우리가 좋게 말해서 경건주의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의 교육 사업을 하게 되고 건강을 책임지게 되고 민간요법의 건강까지도 이렇게 서민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영국 사회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의 변화운동이 일어나면서 혁명이 없이 공산화가 되지 아니하고 살기 좋은 그런 민주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진 것이 영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마치 대한민국의 하부조직까지 이 공산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모든 경제의 주권을 국가가 가지고 모든 기업을 다 이끌고 가는 거겠죠. 반대로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열심히 사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세금을 거의 다 뺏어가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그런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금 대한민국이 일어나려고 하면 마치 영국 사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과 같이 진정으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새로운 체제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정치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국민들 자체의 시민운동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민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그 시민운동을 보면은 저는 애국계몽운동,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애국계몽운동이 스스로 국민들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시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잘 오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운동을 하부조직에서부터 움직여야 된다고 하니까 또 하나의 무슨 광화문에 뭐가 생기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바로 그러한 큰 운동 밑에 세부적으로 밑에서부터 국민들을 깨워서 국민 스스로가 이런 시민운동가로서 일어나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900년대 우리나라 교육과 산업 등을 통해서 국민의 실력을 키워 권리를 되찾고 독립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어났던 운동들 가운데 보면 그 애국계몽운동으로서 경제구국운동,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국채보상운동이죠.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많은 그 빚을 져가지고 거의 국가의 돈이 이자로 뺏겨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우리 이 국민들이 일어나서 우리 부채 상환운동을 하자, 국채의 빚을 갚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물건 쓰기, 아주 좋지 않은 물건이지만은 해외 물건보다는 우리 물건 쓰기에서 물산장려운동, 그 다음에 국민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3.1운동 또는 국학운동 또는 신문화운동, 재건국민운동, 뭐 지역개발운동, 뭐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이건 뭐 관이 주도한 거긴 하지만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사회치그룹이라든지 얼마 전에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도 기억나는 거 금모으기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애국에 대한 계몽운동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났던 운동들을 하나하나 제가 점검해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운동에 대해서, 지금 NGO 운동에 대해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애국개몽운동으로 첫 번째로는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이 차관을 들여온 거죠. 빚이 들어왔는데 나라 빚이 약 1,3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을 반환할 목표로 빈부귀천 남녀노소 종교를 초월해서 범국민적인 경제 주권 회복 운동.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고율의 이자로 자꾸 나라 돈을 뺏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때에 이 국민 계몽 운동이 일어나면서 아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전 국민에게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3개월만 담배를 끊자. 그래서 담배 안 피우기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저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또 하게 되냐면, 저들의 그 머리카락을 모은다든지, 또 국채의 그 여성들의 그 반지, 비녀 이런 것들을 다 내어 가지고 이제 국가의 빚을 갚아야 된다. 왜냐하면 1904년도 일본이 한국 경제 파탄을 빠뜨려서 일본에 완전히 예속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제적으로 차관을 도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자로 모든 게 다 나가다 보니까 이것을 국민이 깨닫고서, 자, 우리가 이제부터 술, 담배를 끊자. 3개월만 일체 맞지 말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국가 빚을 갚자. 여성은 반지와 비녀, 그리고 허다못해 기생들이나 거린, 심지어 도적까지도요 의연금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전 국민의 25%가 이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일본에서는 이걸 못하게 막 회방을 놨지만 국채보상운동 취지로 이제 이 운동을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시민운동입니다. 1907년부터 1908년에 국채보상운동으로서 이 서상돈, 이분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어요. 포목상, 경남 그 시찰관, 독립협회 회원 활동도 하셨고요. 광문사 부사장으로 또는 국채보상회 조직 활동도 했습니다. 개신교 신자로서는 김광재라는 분이 이 운동을 했죠. 그래서 호남 시찰사 동네 경무관도 지냈고, 광문사 사장으로 그 국채보상화 조직 활동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분들이죠. 여기 보면 종교의 그 지도자들, 일반 신자들이 이런 국채보상 운동에 앞장섰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은 전 국민이 참여한 한국 최초의 시민운동이에요. 국채보상운동, 일본의 빚을 갚자 해가지고 전 국민이 참여한 한국 최초의 시민운동인데, 이때 고종황제를 비롯해서 여성, 기생뿐만 아니라 영세 상인, 또는 허다못해 그 당시에 멸시받는 백정, 지역의 유지, 고위관리, 유학생, 재교포, 국내의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가져온 국가의 부채를 상환하자.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에 전체가 동참을 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못 갚도록 회방을 했어도 우리 민족이 이런 운동을 폈어요. 그 다음에 이 운동이 한국 최초의 여성운동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시작은 이제 폐물, 폐지, 부인의 국채보상운동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반지라든지 뭐 비녀라든지, 그리고 종이를 모아서 이걸 팔아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거, 그러니까 부녀자들의 폐물과 폐지를 모아서 활동하게 되고 전국에 국채보상 부인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참 대한민국은 누가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계몽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살려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국 최초의 언론 캠페인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대한매일신문에서는 대한매일신보에서 국채보상운동 취지가
이 바로 이 게재되면서 횡성신문, 그 다음에 만세보 이런 언론들이 적극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한국 최초의 기부문화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국제보상운동은 2017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그 세계기록유산 등재 결정을 하게 되고요. 유네스코에서 2017년 10월 31일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적인 일이죠. 근데 이번 등재로 대구시는 지역 최초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보상운동이 이렇게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대구 지방의 애국지사들이 이렇게 이 유네스코에 기록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 자료로 보면은 경북 청송구 국제보상회 회장의 명의로 각 상체 회장들에게 보낸 취지서가 이렇게 거기 딱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국민의 이 애국 계몽 운동으로서는 첫 번째로 국가의 이 경제적 일본의 그 완전 예속이 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국민의 시민운동을 통해서 누가 뭐 허락하라 한 게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애국 계몽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대한민국의 애국 계몽운동으로서 일어난 게 3.1 독립운동입니다. 3.1 독립운동인데 이 3.1 독립운동은 뭐 우리가 잘 아는 1919년 이게 아이고 9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을 통과시키게 되죠. 이게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외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봉기해서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제강점에 저항한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 우리는 폭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 3.1운동이다. 사실은 이 3.1운동 때문에 세계가 이 대한민국을 알게 된 겁니다. 조그만 이 나라에 이 시민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이러한 엄청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알게 되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수립의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앞에 사진을 보게 되지만 1919년 3월 1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 3.1 만세운동 하고 있는 이 사진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거는 탑골공원. 두 번째 이 사진은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이 독립운동을 선언하는 일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 젊은이가 번거지 모자를 쓰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전국 각 지역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주체가 기독교, 천도교 등 종교계 학생 등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전파되게 된 이러한 국민 계몽운동 또는 이걸 가리켜서 시민운동이라고 그랬죠. 민족의식과 민족정신을 일으켜 교육진흥, 신문화운동, 물산 장려운동, 경제운동 활성화, 민족 자립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 3.1 독립운동입니다. 이때 3.1 독립운동에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 시대에 121만 1978명 정도가 나왔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상자들이 독립운동 일련표에 보면은 임시정부에서 작성한 거 보면 45,163명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작성한 걸 보면 1,409명이다.
그리고 이 당시에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임시정부가 작성한 걸 보면 6,821명인데 일본이 작성한 걸 보면 553명이다. 그리고 체포된 사람이 우리 임시정부에서 작성한 거 보면 49,511명인데 조선 소요사건 일람표에 보면 일제가 작성한 것인데 여기 보면 13,157명이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이렇게 3.1 독립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잘 아는 유관순 열사입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다. 참 이 유관순 열사의 이 젊은 여인으로서 우리가 가슴이 찡하게 오고 있는 것이 이렇게 독립운동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할 때에 후회하지 않느냐 했을 때 그는 분명히 후회하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바칠 목숨이 내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라고 그렇게까지 한 거죠.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 독립운동은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그 당시에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보십시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해라 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 시민운동을 지식인들이 그리고 지역의 유지들이 그리고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마을마다 지역마다 새로운 NGO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사회가 변화될 때 보면은 두 목사님이 위대한 일을 합니다. 하나는 장로교의 조지 휘필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대중집회를 하면서 온 국민을 길거리에서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목사님은 성공의 목사님이셨죠. 근데 이분이 하면서 가보니까 다 사람들이 깨닫고 변하는 데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부 조직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50명 단위로 그 위에 또 12명에서 15명 단위로 그리고 그 위에 핵심 멤버를 5명에서 6명 단위로 이렇게 조직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영국 사회의 이런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안정된 나라가 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군대도 가면요 연병장에 다 모아놓고 그리고 연설한 다음에 다 거기에 중대별로 소대별로 나눠져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받고는 자대에 들어가서 자기 보직에 맞게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 다 갖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작은 공동체를 조직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지역에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이런 애국 계몽 운동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저는 시민운동을 빨리 해야 된다. 그동안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도 정말 피눈물 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비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작은 공동체들이 움직여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풀고 해결해 나가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또 한미일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가운데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우리나라의 그 계몽운동 했던 걸 2가지만 얘기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